우리 동네 끝자락 오래된 정류장 옆 공터에는 늘 낡은 자전거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쓰레기라고 버린 철덩어리였고 누군가는 타다가 망가져 방치한 흔적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무더기 속에는 늘 한 사람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허름한 작업복 차림의 노인 이름은 아무도 몰랐고 다만 사람들은 그를 자전거 영감이라 불렀습니다. 그는 하루 종일 낡은 자전거를 만지작거렸습니다. 때로는 녹슨 체인을 닫고 때로는 휘어진 바퀴살을 두드리며 펴고 또 어떤 날은 공구를 꺼내 들고 작은 부품을 고쳐 끼우기도 했습니다. 자세히 보면 그의 손은 늘 기름때로 범벅이었고 손톱 밑까지 검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옷 역시 오래된 기름 얼룩이 배어 있었지요. 그 모습을 본 동네 사람들은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저 노인네, 대체 저 고철 더미를 왜 붙잡고 사는 거야? 돈도 안 되는 걸 하루 종일 만지고 있으니 치매 온 거 아니야? 집도 없대잖아. 저 공터가 그냥 자기 집인 거지. 사람들의 시선은 늘 곱지 않았습니다. 한두 번은 동네 아이들이 장난삼아 그의 공구함을 몰래 숨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노인은 잠시 허둥대다가도 금세 다시 조용히 앉아 낡은 손수레 속에서 다른 공구를 꺼내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아이들이 비웃으며 달아나도 쫓아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손끝만 바라볼 뿐이었지요. 하지만 그 노인의 손끝에서 다시 살아난 자전거는 이상하게도 다른 자전거와 달랐습니다. 삐걱대던 바퀴는 새 것처럼 돌아갔고 버려졌던 프레임은 튼튼하게 조여져 있었으며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타고 달리면 마치 새 자전거처럼 가볍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가끔 아이들이 노인이 고쳐놓은 자전거를 얻어 타고 신나게 달리면 노인은 멀찍이서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흐뭇하게 웃곤 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그를 향해 고물쟁이 영감이라고 놀려도 웃음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어른들은 그의 그런 모습이 이상했습니다. 저 영감 뭐가 그렇게 좋다고 하고 한 날 자전거만 붙들고 있나 몰라. 그렇게 뒷말을 했지만 사실 그들 역시 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누구도 그의 과거를 알지 못했고 그의 사연을 묻는 이도 없었습니다. 그저 동네에 있는 별난 노인으로만 취급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노인의 삶은 단순한 기행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자전거를 붙잡는 이유는 단순히 고장이 나서 고치는 것이 아니었고 무료함을 달래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손끝에는 세월이 만든 깊은 기술이 있었고 그 속에는 결코 꺼지지 않은 열망이 숨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눈치채는 이는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공터는 그렇게 매일 똑같은 장면으로 채워졌습니다. 지나가는 버스기사도 시장에서 장을 본 아주머니도 퇴근길 직장인도 모두 그 노인을 보았지만 누구도 그의 진짜 이야기를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고물 자전거와 허름한 노인의 그림자만이 하루하루 똑같이 이어질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일상의 그림자 속에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거대한 반전이 숨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무심코 지나쳤던 그 노인은 사실 세상을 바꾸었던 인물이었고 그가 붙잡고 있던 고철 자전거는 과거의 영광과 현재의 눈물이 교차하는 무대였던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시장에 가던 아주머니들은 서로 팔짱을 끼고 노인을 흘깃거리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또 저 영감 나왔네. 하루 종일 앉아 있다가 저녁에야 들어가더라니까. 어디 사는지도 모르겠어. 냄새도 좀 나는 것 같던데 저 공터에서 그냥 자는 거 아니야?
어린아이들은 더 심했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삼삼오오 몰려다니던 아이들은 노인의 곁에 멈춰서서 놀리듯 말했습니다. 영감, 이거 고쳐봐요. 하며 일부러 부러진 장난감을 던져주고 달아났습니다. 그러면 노인은 말없이 그것을 주워들고 정말로 고쳐서 다시 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그 장난감을 받아놓고도 고물쟁이 영감 이라며 웃으며 달아났습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노인을 멀리하려 했습니다. 저런 사람 옆에 있다가 무슨 일 당하는 거 아니야? 하며 아이들에게 가까이 가지 말라고 말리기도 했습니다. 노인의 존재는 동네에서 점점 외톨이처럼 밀려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보지 못한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깊은 밤 사람들이 모두 집으로 돌아간 시간에도 노인은 혼자 공터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에 날리는 신문지 사이에서 그는 작고 낡은 수첩을 꺼내 들곤 했습니다. 그 안에는 무언가 복잡한 도면과 숫자가 가득 적혀 있었습니다. 누가 보았다면 이해하지 못했을 그 기호들 속에서 노인은 한참 동안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한숨을 내쉬며 다시 그것을 품속에 넣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순간 먼 과거를 향해 있었습니다. 화려한 연구실, 북적이는 회의실, 박수갈채 속에서 발표하던 순간들. 그러나 곧 기억은 어두워지고 배신과 좌절이 떠올라 눈빛이 흐려졌습니다. 다시 현재로 돌아온 노인은 묵묵히 자전거 체인을 닦으며 손끝을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확신했습니다. 저 노인네 그냥 괴짜야. 아니면 실패한 인생이지 뭐. 그 말 속에는 자신들의 두려움도 섞여 있었습니다. 언젠가 자신들도 나이 들면 저렇게 버려진 고철 같은 존재가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말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노인을 외면하고 그의 존재를 하찮게 만들며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노인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아니, 애써 개의치 않는 척했는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조롱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에게 익숙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오직 손끝에 집중하며 버려진 자전거를 고치고 또 고쳤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쓸모없는 고철이었지만 그의 손에 닿으면 다시 살아나는 기계들. 그것이야말로 그의 삶이자 존재의 의미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사람들은 그 의미를 뼈저리게 깨닫게 될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늦가을 바람이 차갑게 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공터에서 여느 때처럼 자전거를 고치던 노인의 앞에 낯선 방문자가 찾아왔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차려입은 젊은 남자였는데 노인을 보자마자 잠시 멈칫하더니 믿기지 않는다는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혹시 선생님 맞으신가요? 노인은 고개를 들어 잠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묵묵히 자전거 바퀴를 돌려보며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젊은 남자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치 오랫동안 찾던 사람을 만난 듯 조심스럽지만 간절한 목소리로 다시 물었습니다. 제가 대학에서 공부할 때 교수님들 사이에서 전설처럼 내려오던 이름이 있었습니다. 혁신적인 발명으로 세상을 바꿀 뻔했던 분, 그런데 지금 제 눈앞에 계신 분이 바로 그분이군요. 노인의 손끝이 순간 멈췄습니다. 그러나 곧 다시 아무렇지 않은 듯 체인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잘못 봤네. 난 그런 사람 아니야. 젊은 남자는 단호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이 눈으로 논문도 받고 특허 자료도 확인했습니다. 선생님이 아니고서야 그 수많은 설계도를 누가 그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여기서 이러고 계신 겁니까? 노인의 눈동자에 잠시 스치는 빛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곧 고개를 숙이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이름은 이미 죽었어. 세상에선 실패자일 뿐이지. 젊은 남자는 충격을 받은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앞의 노인은 단순히 고물 자전거를 고치는 동네 괴짜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대학에서 존경하던 위대한 발명가, 세상을 바꿀 수 있었던 천재가 지금 눈앞에서 쇠락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그 노인이 사실은 천재 발명가였대. 하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의외로 냉담했습니다. 거봐, 결국 실패해서 저렇게 된 거 아니야? 천재는 무슨 천재야? 진짜 천재라면 저 꼴로 살 리가 있나? 노인을 바라보는 동네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비웃음과 의심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들이 알고 싶었던 건 그의 진짜 업적이나 과거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왜 저렇게 망가졌을까 하는 흥밋거리뿐이었습니다. 젊은 남자는 분노했습니다. 세상은 선생님의 이름을 잊었을지 몰라도 전 아직 잊지 않았습니다. 제발 다시 세상 앞에 나와 주십시오. 그러나 노인은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난 이제 과거 따윈 상관없어. 그저 이 고물 자전거들이 내게 남은 마지막 친구일 뿐이야. 젊은 남자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러나 노인의 목소리에는 이미 체념과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 장면은 동네 사람들에게도 큰 충격을 주었지만 그 누구도 진심으로 그를 이해하려 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오해와 수군거림이 노인을 둘러싸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방문자가 다녀간 뒤 노인의 마음은 흔들렸습니다. 그는 밤마다 몰래 꺼내보던 작은 수첩을 더 자주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수십 년 전 자신이 설계했던 기계들의 도면이 빼곡히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세계적으로 이름을 알린 발명가였습니다. 생활을 편리하게 만들 수 있는 작은 장치부터 산업 현장을 혁신할 만한 대형 기계까지 그의 손에서 탄생했습니다. 학계에서는 시대가 낳은 천재라 불렸고 기업들은 앞다투어 그를 영입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언제나 천재에게만 박수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의 곁에는 늘 시기와 질투가 따랐고 한때 가장 믿었던 동료는 그의 발명을 가로채 특허를 등록했습니다. 언론은 배신의 진실은 보지 않은 채 발명가의 추락이라는 기사만 쏟아냈습니다. 순식간에 그는 혁신가에서 실패자로 낙인 찍혔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연구실도 특허도 명예도 모두 버린 채 사람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으로 숨어버렸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그를 잊었고 그는 스스로를 세상에서 지워버린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끊어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기계와 바퀴, 체인과 톱니달 바퀴의 소리를 여전히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버려진 자전거들을 붙잡은 것이었습니다. 자전거는 그에게 있어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기계의 원리와 아름다움이 집약된 상징이었고 동시에 그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마지막 끈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이런 사연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예전에 뭐 좀 했나 보지 정도로만 여겼습니다.
그러나 노인의 손끝에서 다시 태어난 자전거를 타본 사람들은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수리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자전거 자체가 새 생명을 얻은 듯 부드럽고 경쾌했습니다. 어느 날 한 소녀가 노인의 손에서 고쳐진 자전거를 타고 신나게 달리다가 멈춰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 자전거 왜 이렇게 가볍고 잘 나가요? 다른 새 자전거보다 훨씬 좋아요. 노인은 잠시 멈칫하다가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건 고쳐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달리고 싶어 하는 마음을 맞춰준 거란다. 소녀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곧 다시 웃으며 달려나갔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노인의 눈에는 젊은 시절의 기억이 겹쳐졌습니다. 자신이 세상 사람들의 꿈을 위해 기계를 만들던 시절 아이들의 웃음을 떠올리며 발명했던 순간들. 그러나 그 기억은 곧 쓰라린 현실로 이어졌습니다. 세상이 자신을 버렸다는 상처, 그리고 지금껏 살아온 외로운 세월. 노인의 눈빛은 다시 흐려졌습니다. 그의 과거는 누구도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깊은 상처와 함께 여전히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젊은 방문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종종 공터를 찾아와 노인과 이야기를 나누려 했습니다. 처음에는 대꾸조차 하지 않던 노인도 시간이 흐르자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이 날 잊었다고 했지. 하지만 내 머릿속에선 아직도 수많은 발명들이 살아있어. 매일 밤 도면이 떠올라. 그런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나. 이제 내 나이에 누가 관심이나 주겠어. 젊은이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관심은 저부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분명 세상도 다시 알아줄 겁니다. 선생님이 만든 건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꿈이었으니까요. 그 말은 노인의 마음을 강하게 흔들었습니다. 오랫동안 잊었다고 생각했던 열망이 다시 불타오르는 듯 했습니다. 밤이면 그는 수첩을 꺼내 더 많은 도면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손은 떨리고 눈은 침침했지만 펜 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고쳐진 자전거를 바라보다가 중얼거렸습니다. 이 자전거 조금만 더 개량하면 아이들이 더 안전하게 탈 수 있겠구나. 그는 즉시 도면을 그리고 직접 부품을 갈아 끼웠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평범한 자전거가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주는 특별한 장치로 바뀐 것입니다. 그것을 본 소녀의 부모는 눈을 크게 뜨며 말했습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데요. 어쩌면 상품화해도 되겠어요. 노인은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야, 난 그저 아이들이 다치지 않길 바랄 뿐이야. 그러나 젊은 방문자는 확신했습니다. 이게 바로 선생님이 세상에 다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세상은 아직 선생님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노인의 마음속의 불씨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그는 여전히 상처받은 노인이었지만 동시에 여전히 꿈꾸는 발명가였습니다. 그날 밤 노인은 오랜만에 별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내가 아직도 무언가를 할 수 있을까? 그 질문은 단순한 독백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여정을 향한 첫걸음이자 다시 세상과 마주하려는 다짐의 시작이었습니다. 노인은 다시는 세상 앞에 서지 않으리라 다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젊은 방문자의 끈질긴 설득과 자신이 개량한 자전거를 타며 환하게 웃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만든 것이 누군가를 웃게 한다면 그걸로 충분하지 않을까?
노인의 내면에 잊혔던 목소리가 다시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젊은 방문자가 손에 한 묶음의 서류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이건 제가 준비한 발표 자료입니다. 다가오는 지방 발명 전시회에 참가해 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 자전거 안전장치를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노인은 서류를 보며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손끝은 떨리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전시회라니 난 이제 늙은이일 뿐이다. 거기 가면 사람들은 날 비웃을 거야. 망한 발명가가 또 돌아왔다고 떠들겠지. 그러나 젊은 방문자는 단호했습니다. 선생님, 이제는 실패가 아니라 다시 도전하는 선생님의 모습이 세상에 필요합니다. 과거가 아니라 지금이 중요합니다. 저는 끝까지 선생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 말은 노인의 굳게 닫힌 마음을 조금씩 녹였습니다. 며칠 후 그는 자신의 낡은 공책을 꺼내 밤새도록 도면을 다시 손질했습니다. 자전거 안전장치의 구조를 더 단순하고 튼튼하게 개량했고 직접 손으로 시제품을 만들어냈습니다. 손가락이 굳어 잘 움직이지 않았지만 그는 끝내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전시회 날이 다가왔습니다. 노인은 평생 입지 않았던 양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은 주름지고 초라했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오랜만에 빛나고 있었습니다. 전시장에 들어서자 수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 사람 혹시 그 발명가 아니야? 아직도 살아있었네. 그들의 시선 속에는 호기심과 비웃음, 그리고 약간의 존경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시제품을 소개했습니다. 이 장치는 아이들이 자전거를 탈 때 균형을 잃어도 스스로 안전하게 멈추도록 돕는 장치입니다. 제 작은 바람은 아이들이 웃으며 안전하게 달릴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순간 전시장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이어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단순히 기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서 묻어난 진심, 세상에 대한 따뜻한 마음이 사람들을 움직인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노인은 다시 세상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오랜 세월 숨어 지낸 그림자가 아니라 여전히 살아있는 발명가로. 하지만 그는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나는 그저 아이들의 웃음을 보고 싶었을 뿐이다. 전시회에서의 발표 이후 노인의 이름은 다시금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언론은 한때 잊혔던 천재 발명가의 귀환이라 보도했고 과거 그를 외면했던 이들조차 연락을 해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여전히 변덕스러웠습니다. 환영의 박수와 함께 여전히 차가운 손가락질도 따라왔습니다. 특히 과거 그의 발명을 가로챘던 동료가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기자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노인이 무슨 천재입니까? 이미 지난 세월 실패한 사람 아닙니까? 지금 와서 자전거 따위로 제기하려는 건 애처로운 일일 뿐입니다. 이 말은 노인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오랜 세월 묻어두었던 상처가 다시 도져왔습니다. 그는 한동안 집에 틀어박혀 아무도 만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를 찾아온 건 동네 아이들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자전거 또 고쳐주세요. 할아버지 덕분에 저번에 넘어졌는데도 다치지 않았어요. 고마워요. 아이들의 맑은 목소리에 노인은 눈을 감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세상이 뭐라 해도 너희 같은 아이들이 웃을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한 거지.
하지만 젊은 방문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노인에게 제안했습니다. 선생님, 과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정면으로 마주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해방을 얻을 수 있습니다. 며칠 후 노인은 결심했습니다. 그는 기자회견장에 직접 나갔습니다. 플래시가 터지고 수많은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실패했습니다. 저는 동료에게 배신당했고 사람들에게 잊혔습니다. 그 모든 것이 제 삶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저는 여전히 발명가입니다. 제 발명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조금 더 행복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순간 기자회견장은 고요해졌습니다. 이어서 몇몇 기자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결국 사람들의 마음을 울린 건 화려한 업적이 아니라 그의 솔직한 고백과 따뜻한 진심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노인은 과거의 그림자에서 조금씩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숨어 지내는 노인이 아니라 상처를 딛고 다시 일어난 발명가로 세상과 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은 누구에게나 냉정하지만 때때로 새로운 기회를 주기도 합니다. 노인은 이제 동네 아이들의 자전거 할아버지로 불렸습니다. 매일 아이들이 그의 집 앞에 줄을 섰고 그는 그들의 자전거를 고쳐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의 발명품은 단순히 기술로서가 아니라 사람들의 삶에 따뜻함을 전해주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대기업에서도 투자 제안이 들어왔지만 노인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나는 그저 아이들이 안전하게 달릴 수 있길 바랄 뿐이다. 그는 다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거대한 연구소나 화려한 실험실이 아니라 작은 공방에서였습니다. 버려진 자전거 부품, 낡은 공구들, 그리고 오래된 수첩 하나. 그러나 그곳에서 만들어지는 발명품은 세상 어느 연구소의 발명보다 따뜻하고 진실했습니다. 어느 날 젊은 방문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왜 이렇게 힘든 길을 계속 가시는 겁니까? 노인은 잠시 멈춰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예전에는 세상을 바꾸고 싶어서 발명했지. 하지만 이제는 작은 세상, 이 동네 아이들만 행복해도 충분하단다. 그것이면 내 삶은 후회 없어.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좌절이나 후회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평생을 돌아 끝내 얻은 평온과 자유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 해가 저무는 공터에서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며 웃고 떠드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 한가운데 노인은 여전히 낡은 공구를 손에 쥔 채 자전거를 고치고 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있었지만 그 누구보다도 따뜻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그를 천재라 불렀다가 실패자라 낙인 찍었지만 결국 그는 아이들에게 가장 소중한 발명품을 남겼습니다. 바로 안전하게 웃으며 달릴 수 있는 삶이라는 발명이었습니다. 그는 천재 발명가였지만 동시에 세상에서 가장 평범한 그러나 위대한 노인이었습니다.